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526조요. 그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갑니다. 이 상임법은 우리 어제 봤던 그 주임법하고 거의 90%는 똑같아요. 다른 것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상임법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항력, 다음에 대항력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다음에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우선 변제권 비교해가면서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526페이지 1. 입법 목적은, 자, 양걸 1번은 민법하고 똑같아요. 자, 아니, 주임법하고 양걸 1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이면 상임법이에요. 상임법은 줄거보다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주임법은 주택임대차지만 상임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거예요.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바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겁니다.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상가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양갈 2번은 주택과 똑같아요. 옆에 적으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상가 건물 임차인 보호하기 위하여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이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겠어요?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이죠, 그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예컨대 이런 겁니다. 주임법, 상임법은 한쪽만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주임법은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었죠? 최단기 몇 년 보장했어요? 몇 년 보장했? 2년 보장했죠? 2년 보장이야. 근데 이제 주임법, 상임법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상임법은 1년 보장이에요. 최단기가. 그런데 만약 계약을 하면서 주임법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약 6개월 계약을 했어요. 6개월 계약을 하면 몇 년을 본다고? 2년을 보는 거예요. 상가는 6개월 계약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 여기서 그런데 임차인은, 자, 거꾸로 임대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이거 주장하면 임차인 불리하니까 안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2년 주장하고 또는 이 6개월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임차인 보호라는 거예요. 상가도 마찬가지야. 상가도 임차인은 6개월 계약했다면 1년 주장하거나 또는 6개월 주장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임대는 이게 안 돼요. 임대는 무조건 최단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2번에 적용 범위. 요게 이제 달라요. 적용 범위. 자,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 범위 중요 표시하세요. 적용 범위. 자, 우리 주임법은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어요. 자,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다 적용이 돼요. 1억이든 2억이든 뭐 우선 변제, 대항력 다 갖추죠. 근데 상임법은 조심해야 돼요. 상임법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보증금을 우리 월세까지 포함해 환산 보증금이, 월세까지 포함한 걸 환산이라고 그래.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하면 적용이 안 돼요. 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민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민법으로 가라. 그럼 뭐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우선 변제 이런 거 못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안 돼요. 왜? 상가는 장사하는 거니까 너무 부자 임차인은 보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 요거는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주택과 달라요. 자, 밑에 이제 양갈 1번 줄거서요. 적용 범위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자, 밑에
자, 2조 박스를 보지 말고 1항 동그라미 1번 줄고 나간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것만 적용이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2번 가장 중요한 거. 양가로 2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만 적용돼. 환산 보증금입니다. 자, 방가로를 원칙에서 1번은 반드시 기억한다. 원칙 1번. 자, 1번 줄로 넣는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지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줄고 나간다. 보증금액, 보증 앞에다 환산도 같이 가세요.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상임법은 월세까지 포함해서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거기서 환산 보증금이 나오는데 2번. 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그 월세 월 단위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고의 100분의 1입니다. 즉 100이죠. 100분의 1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보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환산 보증금이 자, 서울특별시는 자 9억까지만 이 상임법이 적용돼.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여기 환산 보증금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월세 없이 그냥 보증금이다. 그러면 보증 5억만 돼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자 보증금이 만약에 8억이다. 8억. 그리고 월세가 월 100만 원이야.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 월세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야 돼요. 100분의 1. 100분의 1은 1분의 100. 뭐 1분의 100이나 똑같죠? 자, 100을 곱해준다는 거죠.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이거 합하면 얼마죠? 1억이죠. 그럼 합하니까 9억이 되죠. 여기까지는 딱 적용이 돼.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되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상가를 상임법이 적용 안 되고 민법으로 가라는 거야. 민법으로 가면 뭐가 없어요? 민법 채권이니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고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조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임대인이 갑자기 뭘로 올려요? 보증을 확 올린단 말이야. 이거 적용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올라갔죠.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예외가 있어요, 이제. 예외적으로 이걸 이제 자주 나와. 환산 보증금 이걸 초과해도 적용되는 경우를 만들어서 법을. 조금 이따 갑니다. 일단 환산 보증금 어떻게 곱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1분의 100이 100이잖아. 그럼 기억합니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다는 뜻이야. 요건 외워줘야 됩니다. 2번 환산 보증금 한 대가 1. 서울특별시는 9억 원입니다. 9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돼요. 9억 원 초과되면 적용이 안 돼. 그다음 2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만 적용돼요. 다음은 3번 광역시하고 여기서 부산광역시는 제외되겠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은 5억 4천만 원 이하만 적용돼. 자, 4번 읽어보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일단 먼저 해볼게요. 서울부터. 서울은 9억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9억을 초과되면 지금 상가임대차가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그 밖의 지역이 우리 이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이죠. 안동, 예천, 영주 요게 3억 7천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돼. 그럼 이거는 뭐 시험 안 나오겠지만 우리 안동을 한번 적용해 보죠. 안동은 보증금이 3억 7천 이하까지만 적용돼.
예천도 마찬가지고 또 환산을 해볼까요? 보증금 2억에 2억 더하기 월세가 얼마 되겠어요? 월 170만 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딱 적용돼. 만약에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럼 얼마겠어요? 월세 70만 원이겠죠? 7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서울은 9억, 일단 시험은 거의 서울에서 나와요. 그럼 기타는 3억 7천 이하까지만 적용되고 이걸 초과하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이 환산 보증을 확 올린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걸 이제 외워야 돼. 밑에 3 예외. 자, 예외 적으세요. 그 31 옆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거기 예외야. 그 예외는 조금 이따 외우는겁니다. 오른쪽 기출문제 잠깐 보세요.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어도 적용되는 규정을 예외 규정이라 그래. 요게 주임법하고 달라요. 이제. 자, 오른쪽 기출 한번 볼까요? 우측에 보증금 5억은 월세 500만 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임법 4조 규정이 적용이 된다. 환산보증금 계산해야죠. 얼마예요? 5억 더하기 500만 원 곱하기 100이죠. 얼마예요? 10억이 되죠. 10억이니까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적용 X죠. 적용되지 않는다. 왜? 9억을 초과했으니까. 9억 1원보다 더 많으니까 10억이잖아.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확정일자 이런 거 적용이 안 돼요. 자, 다음 갑니다. 그럼 A로 갑니다, 이제. 자, 1번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주임법, 상임법 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대항력이야. 자, 계약기간 안 쫓겨나는 거. 이 대항력은 10억, 20억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대항력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상가는, 자,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을 취직해. 자, 갑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 대항력은 9억을 초과해도 적용이 돼요. 자, 안동에서는 3억 7천을 초과해서 대항력을 인정돼. 다음,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 대항력은 33회 원래 나왔고, 계약갱신, 작년 나왔고, 계약갱신 요구는 저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자, 또 세 번째,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해도 권리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음 3기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는 3기 차임연체 했을 때 해지합니다. 다음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자, 가장 중요한 작년에 나왔던 거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폐업. 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은 이것도 9억 초과에도 적용. 그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 등 규정은 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된다. 요건 암기가 돼야 돼요. 뻔한 찾아 나와. 일단 먼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 연체와 해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표준계약서 작성 등은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적용 안 되는 것들 쭉 나오죠. 즉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대차는 위에 나오는 그 예외가 아닌 것들, 뭐 확정일자 부여 규정이나 우선변제권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최단기 1년 법정갱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걸 외우지 말고, 자, 위에 걸 적용되는 게 적으니까 그걸 기억합니다. 저 바로 외운다. 1번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3기 연체와 해지,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 표준계약서 등은 초과돼도 적용된다. 자, 그것만 좀 중요 표준해 놓고 외우는 것은 차후에 외우러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갑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4. 대항력 갑니다. 자, 대항력은, 자,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대항력은 된답니다. 대항력. 자, 거기 있지. 대항력. 자, 그 박스 밑에 제 1번 갑니다. 1번 해설서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자, 줄거세요. 건물 인도와 법 이름은 몰라줘. 부가지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즉 잘해야 돼. 자,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야.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요. 바빠서 당일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3일 후에 찾아러 가도 당일날 신청한 날이에요. 신청. 자, 인도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대항력 시득에. 자, 인도도 2월 1일 했고 사업자 등록 신청도 2월 1일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2월 2일 0시에 갖추는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2월 1일 했는데 세무서가 바쁘다고 한 2월 3일 날 교부해 줬어요. 이때가 아닙니다. 신청한 다음 날. 하루라도 빨리 대항력 주려는 거야. 인도받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다음 우선 변제권은, 자, 여기다가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죠. 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야, 대항력 요건 아니야? 꼭 까마귀 하나 나왔죠. 즉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한번 나왔죠. 바로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기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당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틀렸죠? 대항력은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주택 상가 같이 가보자. 자, 주택 주임법은 대항력 요건이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을 보죠. 그 다음 날이었죠. 다음 우선 변제 요건은 요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였죠.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요건이지 대항력 요건이 아닙니다. 자, 구분 잘 하시고. 자, 다음 장 넘깁니다. 2번 효력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1 줄거죠. 임대인의 지위 성계 이퀄 저거 면책적 인수. 면책적 인수. 주택과 똑같아요. 다음 읽어라 보죠. 주택과 똑같습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 성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 성계한 걸로 본다 면책적 인수잖아. 주택과 똑같아요. 어제 배웠잖아. 자, 이 상가 건물에 임차인을, 자, 임차보전금을 서울에서 9억이라고 하죠. 9억에 했습니다. 내 계약기간을 상가할 거 1년 했다고 하죠. 1년 했어요. 근데 갑이 한 6개월 만에 팔았어요. 임대인이. 매매했다. 병에게 소유권 이전됐죠. 그 다음에 양수인이라 그러죠. 양수인.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 그 양수인은 요 임대인의 지위 성계한다 그랬죠. 임대인의 지위 성계. 갑의 지위 성계인. 그러니까 갑의 지위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갑의 보전금 채무는 소멸하겠죠. 이 사람은 면책적 보전금 채무 인수합니다. 갑을 면책시키고 보전금 채무는 병이 인수한 채무 인수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른 누구한테 보전금 받아라 그랬죠? 임차인 누구한테 보전금 청구해야 돼? 병한테 해야 됩니다. 병한테 보전금 청구해야지. 갑의 보전금 채무 소멸했죠? 갑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 갑의 지위 성계에 넣게 됩니다. 주택과 상가 똑같아요.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주택과 같아요. 자, 줄만 그렇게 하죠. 임대차가 계속 존속되는 거.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 건물 매각되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매 들어가면 다만 예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4번 갑니다. 우선 변제권, 요것도 민법, 주임법 똑같아요. 자, 요건만 좀 보죠.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자, 제3조 1항에 줄 거세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대항 요건에 두 개 적어 보세요. 대항 요건 갖추고,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추고, 그리고 엔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에 줄었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법 이름은 필요 없고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또는 국세집행법에 따른 공매시,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 건물 가로 열고 당연히 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해 환가대금에서 자, 줄 크게 있거든요.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럼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 요건 더하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해석해 놓은 거 보죠. 자, 사업자 등록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우선 변제 요건 대항력 엔더 확정했죠. 대항력이 두 가지였잖아. 인도는 이제 이 상가를 점유를 이전받는 게 인도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그럼 사업자 등록은 또 대항력 요건이면서 엔더 우선 변제 요건이잖아. 그러면 자, 어제 했지만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라 그랬죠? 존속 요건이라 그랬죠. 언제까지 존속하라 그랬어요? 네, 언제 무슨 종기? 잘 안 되죠, 그죠? 네, 아직까지 잘 안 돼. 자,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서 자,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걸 배당이라 그래. 배당 요구 종기야. 배당 달라고 나한테 돈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야. 존속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다. 꽝이야.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주택은 전입신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줄거놓자. 이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에 취득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어느 때까지라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존속합니다. 무슨 종기? 배당 요구 종기. 자, 오른쪽 기출 잠깐 보죠. 바로 옆에 기출. 상가 임차인 갑이 상가 건물의 환가대금, 환가라는 것은 현금한 환가, 이걸 경락대금이라고 그래요.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그 대항요건에 뭐가 포함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잖아. 이 언제까지 존속하라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포인트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방가리 2번 확정일자를 이제 작성해 줍니다. 확정일자부 작성. 한번 읽어보자. 방가리 2번 관할 세무서장은, 자,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작성합니다. 해당 상가 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책
책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부 전산으로 작성해요. 자, 3번에 정보 공개 요청. 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한다는 외에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은 임대인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양가리 1번에 우선 변제권 행사는 요거는 주택하고 똑같아요. 또 1. 집행개시에 관한 특칙 주택과 똑같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오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줄거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여서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이것도 액수 돈만 다르지 요건은 똑같아요. 자, 요건 갑니다. 1번 요건에 동그라미 1.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자, 줄거보세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겁니다. 경매 신청 전에 대항 요건이 뭐였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자, 서울에서는 자, 6,500 중 2,200까지입니다. 자, 야죠?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리 어제 했지만 주택은 얼마였죠? 주택은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중 5천까지를 이렇게 됐었죠. 상가는 여기 작아요. 상가는 6,500만 원 중 2,200까지예요. 조금 이따 갑니다.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2분의 1은 똑같아요. 다음 2번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자, 줄거장하죠. 임대 건물 가액 가로 열고 임대인 소유 대지가 포함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택과 똑같아요. 소액 보증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방가로의 범위 보죠. 시행령구 6조 1. 서울특별시 줄거세 6,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액 보증금 얼마? 6,500만 원 이하. 자, 4.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안동은 3,000만 원 이하예요. 자, 이거의 약 3분의 1이야. 약 3분의 1. 약 3분의 1이니까 밑에 시행령 7조 1. 서울 줄거 서울특별시는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서울만 좀 해보죠. 서울은 현재 자, 소액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이거 중 약 3분의 1이니까 2,200만 원 이하입니다. 3으로 나오니까 그죠? 326 반올림합니다. 2,200 이하. 그러면 안동은 3,000만 원 이하니까 3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이하죠. 시험은 안 나고요. 서울만 해놓으면서 헷갈리니까 서울은 6,000만 원 500만 원 이하에 2,2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오른쪽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과 똑같아요. 자, 5번 임대차 존속기간 감 요건 달라요. 자, 1. 최단기 갑니다. 제9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줄여나간다. 1년으로 본다. 최단기 1년입니다. 최단기 1년.
그리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한자로 쓰면 반환받을 때까지, 그죠? 반환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강의는 끝난 게 아니라 존속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자, 그 이번에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줄거세요. 이것도 주임법 비슷한데 존속 기간이 달라요. 자, 묵시의 갱신 갑니다. 법정 갱신. 구별 잘해야 돼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어제 주택에서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6개월 전,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죠. 상관은 여기 살짝 달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게 달라요. 조심해야 돼요. 자, 1번 갑니다. 임대인이, 줄거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이야.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심표. 거기다 쭉 옆으로 줄거세요. 줄거가지고 주임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장난쳐요. 자, 상임법은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또 줄거세요. 이 경우에 임대차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또 옆에 적어. 주임법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거기 잘 달라요. 항상 이제 주임법하고 상임법 공부할 때는 차이점을 머리에 자꾸 그려야 돼요. 그걸 장난친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자, 묵시적 갱신 요건은 주임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면 2년으로 간주하는데 상임법은 1개월 전까지고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 다음 2번은 똑같아요. 이제 2번. 자,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럼 동그라미 크게 쳐. 임차인 말이야. 임대는 안 돼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합니다. 임차인만 해지 통고가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으면 또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주택하고 똑같아요. 그 점을 조심하고, 우측 기출 보세요. 오른쪽에 기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그죠? 즉시가 아니라 몇 개월?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생겨요. 그럼 이제 자꾸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막 5년씩, 6년씩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야, 바보같이. 나올 만한 걸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아, 묵시적 갱신된다. 그럼 주임법은 6개월에서 2개월, 상임법은 6개월, 1개월, 그걸 장난치는 거고.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법이니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임대 해지 통과 못해? 해지 통과하면 또 즉시 효력 발생하면 보증금이 없잖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몇 개월 준다? 3개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자, 밑에 있고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제했는지. 상임법에서 옳은 것. 자, 우리 주임법 할 때는 문제를 한 개도 안 풀었는데 상임법에 풀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임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은 뭐야?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게 답이네.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답이 1번에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이걸 답으로 내냐면 일반인들은 맨날 주임법 그러면 확정일자 하는 거야. 확정일자. 확정일자 뭘 쓰는지도 모르고. 확정일자는 뭐예요? 어느 데 써먹는 거야? 네, 확정일자는 그 건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게 확정일자야.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확정일자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은 경매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래서 대항력 갖추기 쓰는 때는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받기 위한 요건이야. 답이 1. 2번. 자, 사업자 등자. 무조건 상가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왜? 대항 요건이 뭐였어요? 사업자 등록이잖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2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이 아니라 상가는 1년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상가가 나오면 무조건 1년으로 가야 돼. 1년 미만으로 1년으로 본다. 2년이 아니고 이거는 주임법은 맞는 얘기죠. 3번은 주임법은 맞아요. 4번. 전 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조금 이따 이거 나와요. 2기가 3기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 주택은 2기 연체인데 상가는 3기 연체입니다. 상가는 3기 연체되어야 해지합니다. 전 차인이나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전대인이 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몇 기 연체라고요? 3기. 5번. 이건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의 행사가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걸로 본다. 이거는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야. 임대차가 종료.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또 다음 페이지 가보죠. 3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가장 중요 표시하세요. 상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어제 봤지만 주임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 정당한 거절 사유 9개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거절하는 사유. 여기에 실거주 목적이 있었죠. 그죠?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일 때는 거절 사유. 근데 상가는 거절한 데가 아니잖아. 실거주 목적 거기 없어요. 8개면 요거는 보죠. 1의 계약갱신 요구. 자, 임대인은 자, 줄거세요. 임대인 다음에 심표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야? 1개월 전까지입니다. 상가니까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를 못한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정당한 거절사 8개. 요걸 장난을 많이 쳐요. 정당한 거절사 8개입니다. 1번 임차인이 줄거세요. 몇 기 연체 나왔어요? 3기 연체야. 주택은 몇 기 연체였어? 2기 연체. 그게 장난칩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 연체입니다. 옆에 살짝 적으세요. 주택은 2기 연체입니다. 주임법은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무단전대입니다. 무단전대. 5번이 가장 많이 나왔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줄것에요. 중과실, 중자 동그라미,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과실 파손. 뭐 중자가 빠지면 틀려요. 자, 우리가 과실, 뭐 부주의한 게 과실이잖아. 과실 앞에는 경자가 생략된 거야. 가벼운 과실 우리가 경과실이라 그래. 우리 민법에서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그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집니다. 과실이 없는 사람 책임 안 져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누가 과실인데 막 싸우잖아. 삿대질하는 게 과실 없다고 싸우죠. 이 줄임말이 경과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중과실이라고 그래. 무거울 줄 정도 써서 중과실. 음주운전가 중과실이죠. 이 중과실은 예외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해야 돼. 경과실 파손 그럼 X야. 그렇게 장난쳐요. 왼쪽 기출을 보세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값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중과실이야 경과실이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이거는 아니죠.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고 중과실이 되면 중과실. 다음 맨 밑에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물을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뒤에 하나 적어 9번 당구장 표시. 자, 9번 해야죠. 자, 실거주 목적. 자,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은 요거는 상가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주택만 거절 사유야.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은 X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주택은 거절할 수 있지만 상가는 거절 못해요. 그게 차이야. 그러면 차이점이 두 개야. 1번 올라가. 몇 기 연체하면 3기 연체하면 거절 사유죠. 주택은 3기가 아니라 몇 기? 2기. 그래 주택은 실거주 목적일 때도 거절 사유지만 상가는 여기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차이. 자, 오른쪽 갑니다. 3. 범위 중요 표시하세요. 자, 범위도 달라요. 범위. 자, 주임법은 계약갱신 요건은 몇 번 할 수 있다 그랬죠? 딱 1회죠. 1회. 근데 이거는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상가는 범위 갑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자, 줄거보죠. 최초 동그라미. 최초 임대차에는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몇 년 초과하면 안 돼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자,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인 임대인한테 한단 말이야. 임대차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그러면 장사 잘 될 때 하겠어요? 장사 안 될 때 하겠어요? 예?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될 때 계약갱신 요구하겠어요? 안 될 때 하겠어요? 잘 될 때 하겠죠, 그죠? 장사가 잘 되니까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구해서 최대 몇 년까지만? 10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10년. 최대 10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10년 초과하면 안 돼요. 자, 양가로 4번 효력이랑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주택과 똑같아요. 다만 자, 주택과 똑같아.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정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양갈 5번 내려오세요. 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갈 전대차의 경우 1. 전차인도 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다음 2번 중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 줄이면 적법전차인이죠. 적법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약갱신 요건이고, 4.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 요거는 주택하고 달라. 주택은 몇 기 연체였죠? 2기, 3가는 3기입니다. 1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줄거세요.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즉시 해지가 돼요. 3기 연체 옆에 살짝 적고, 주택은 2기 연체입니다. 자, 그런 점은 조심하고요. 다음 양가로 4번 갑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권. 요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거죠. 자, 11조 2. 자,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권. 요게 이제 감령 예방법 때문에 그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 1항 갑니다. 임차인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오지 말고 그냥 코로나 생각하세요. 코로나법 49조에 따른 집합 제한, 우리 많이 당했잖아.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총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폐업하게 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3개월 지나 효력 발생해. 제1항에 따른, 자,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때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한 또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법정 갱신됐을 때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었죠. 그거랑 똑같이. 근데 코로나에 의해서 집합금지를 3개월 이상 받았을 때는 폐업해요. 그런 경우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해. 요거는 9천만 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9억 초과도 서울. 다음 5번에 차임 정감 채용권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5%입니다. 5%. 자, 그런 점 정리하고 또 다음 페이지 갑니다. 538. 자, 6. 권리금 보호. 자, 권리금 보호 중요 표시하세요. 권리금 보호도, 자,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자, 권리금 보호는 좀 양이 많아요.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권리금은.